아이한테 상처가 되니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좋은 건 사실이겠지만 이미 싸움이 일어나 버리고 그걸 자녀분이 알았다면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자녀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편이 매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아이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니 참고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건 아내분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이의 교육상으로도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화해를 청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싸울 때는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녀분이 배워야 남편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녀가 충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이건 남편과 싸웠다면 엄마로서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일단 먼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고 다시 자녀분은 상처를 받고 불안해할 거니까요. 첫 번째는 싸움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녀분이 엄마랑 아빠 싸웠냐고 물어보는데 엄마 아빠 싸운 거 아니야, 그냥 잠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표정과 행동을 살핍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말로 안 싸웠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들이 자녀분을 안심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 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봤는데 이걸 싸우지 않았다고 하네? 분명 표정을 보면 화가 나 있고 눈물 자국이 나 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 싸우셨을 때는 그냥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동입니다. 꼭 남편에 대해서 폭언하고 욕설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너네 아빠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행동하면 안 돼.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자녀들도 본인의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린 나이일 수 있는 거죠.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모르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살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아빠가 나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자녀분에게는 아빠라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아이의 세계관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현실을 굳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이의 정서에 좋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세 번째는 아이를 전달자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싸우고 나서 남편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우니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해. 그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형태로 자녀분을 통해서 남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녀분은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분은 엄마 편에 서야 할지 아빠 편에 서야 할지 하루 내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고될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평소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훈육을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하루 내내 아이를 보거나 직장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원래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실수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분은 엄청나게 큰 공포를 느낄 겁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할 거예요. 밥을 잘 안 먹는다면 더 안 먹을 거고 잘 우는 아이라면 더 많이 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지나친 훈육을 하게 된다면 자녀분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자녀까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받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행동들만 하지 않는 것으로도 자녀분이 받는 상처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싸움 이후에 자녀분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많이 놀랬지? 괜찮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어. 우리 아들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야. 알았지? 이 말만 해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라면 자녀분은 정말 무서우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자녀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아빠는 몰라도 엄마만
그만큼은 자신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일수록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 안 좋은 일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은 자녀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부부간의 다툼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남편과 싸우는 것을 피해왔고 부당하게 당하면서 의리였다면 이제는 싸워야 할 때는 꼭 잘 싸우시되 자녀분에게는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